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재밌어갖고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소설은 어렵고 힘들고 많은 걸 투자해야 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너무나 편하게 많은 걸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역설적으로 소설의 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숭실대 국문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문학평론도 함께 하고 있는 이경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인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단칸방에 도시 서민들 사는 그런 집이죠. 아버지가 매일 학고방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학고방이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제가 책도 보고 자료 사진도 보고 이러면서 갖게 된 생각이고요. 그때는 참 그냥 아름답고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풍요로운 그런 유년의 고향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야말로 그냥 아주 평범하고 평범하신 보통 사람이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특이하다 생각한 게 한 번도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거창하게 말하면 학문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셨고 알게 모르게 오늘날에 제가 되는데 부모님의 정신이랄까요?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인데 그때 만두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 장편 소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죠. 저는 이제 기껏해야 옛날 소설들 이효석의 메밀꽃 그런 것만 읽었지 그렇게 막 최근 나온 소설은 안 읽었어. 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좀 빌려달라고 밤새워 책 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재밌어갖고 새벽까지 진짜 그걸 쫙 읽은 거예요. 이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현대문학상 수상작품집 막 그런 거 막 읽었죠. 어느새 그냥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확고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이 생겼고 그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또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명지대학교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이렇게 문예대회를 열어갖고 이제 거기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작 제목이 불꽃 속의 양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세이고등학교 교지 철마열에도 수록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했죠. 저는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뭐 소설 쓰는 거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이제 제 어린 마음을 이제 흔든 선생님들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뭐 김윤식 선생님이나 이제 막 조남현 선생님 제 앞에 이제 나타난 거죠. 그냥 저런 분들 같이 위대해지지 못하더라도 저런 분들처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그래서 진로를 좀 일찍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아주 운 좋게 2011년에 이제 숭실대 국문과에 취직하게 돼서 13년을 지금 숭실대에 있네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거의 30 가까워서 그 삼능이 그 미쓰비시 줄사택에서 온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식으로 읽으면 삼능이고 그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제 미쓰비시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된 후에 느낌은 뭔가 그 이전까지는 제가 살았던 곳을 그냥 평면으로만 접했다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뭔가 입체로서 이제 접하게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참 뜻깊었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뭐 박완서 선생님도 왔었고 진정한 세계문학의 방향에 대해서 막 토론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세계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말만 세계문학이지 백인들 중심으로 아니고 유럽 중심의 문학이었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세계문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그야말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까지 다 포함된 진정한 의미의 세계문학을 막 구상하는 또 저녁에는 또 그런 대단한 문인들이 같이 그 신포동 밤거리에서 같이 소주잔 기울이면서 낭만을 누렸던 그런 추억이 너무 아름답게 떠오르네요. 문학에 나타난 공간, 문학의 어떤 공간성, 장소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또 인천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지역과 문학을 관련 지었을 때 이전에 알지 못하던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막 발생하는구나. 이런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문학에서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서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도 뭐 서울에 대해 알고 그런 거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인천에 대해서 자각적으로 뭔가 나름의 어떤 인식을 갖게 되고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이제 그때부터예요. 학사문화 편집위원 하면서
김일수 선생님 만나고 인천에 여러 이렇게 문인들 뵙고 이러면서 아, 인천이 좀 어떤 도시고 인천 문학이 어떻고 이런 생각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곳보다 그 인천 사람, 인천 문인, 인천 연구자로서의 자의식이랄까요? 저는 그러니까는 인천이 한국적 모던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계기는 한 4-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문명 개화. 그 이전에 어떤 유교적 중화 질서 속에 살다가 서구 근대 문명을 향해서 우리를 활짝 열어젖히고 이제 그것들만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민지 경험. 세 번째는 분단. 네 번째는 전쟁,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들을 한국이 걸어온 기본적인 큰 줄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 어떤 개화, 식민지, 분단, 전쟁, 그 모든 일을 정말 정면으로 다 경험한 도시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인천밖에 없거나 그 강도에 있어 인천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개항 도시로서 그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선두에 섰었잖아요. 전쟁과 분단도 인천만큼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체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산업화라는 측면에서도 인천은 말이죠, 모든 그 해안이 다 매립이 돼서 소위 말하는 모래사장이 한 뼘도 안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 인천이라는 자연을 다 희생한 거예요. 다 공장 짓고 뭐 만들고 하느라고 다 매립한. 그렇게 하는 산업화의 중심이었고요. 또 그리고 인천의 그 민주화, 뭐 노동자 투쟁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조세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금공도 인천이 배경이고요. 뭐 한국의 현대사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그냥 정면에서 깊이 있게 체험한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다. 근현대 인천이 중요하냐, 한국에서 중요하냐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20세기의 이제 대표작들을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4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여성 작가, 그 어떤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 이런 것도 상당히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너무나 편하게 많은 걸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